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올해 마지막 FOMC 연준의 회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각으로 12월 16일 목요일 새벽에 아마 발표될 텐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예상하는 바가 지난주에 발표한 CPI 물가 지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 최근에 연준의 의장이나 이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들로 봤었을 때는 테이퍼링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아마 마지막 연준의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2013년 시장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2013년에 그 벤 버냉키 예전의 의장이죠. FRB 의장인데, 그때랑 비교하는 자꾸 안 좋은 뉴스들이 좀 기사거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랑 지금 8년이 약 지났는데요. 7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랑은 시장의 환경이나 시장의 주도 업종,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연준의 어떤 대차대조표 이런 자산 현황이 정말 많이 다른 상황인데, 똑같이 테이퍼링을 도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FOMC보다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논의를 시장 잠깐 브리핑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정답은 아니지만 좀 고민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오후장이 완전히 약세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팔았는데요. 장중에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순매수로 보이던 외국인이 갑자기 2시 이후에 선물 매도와 함께 이제 현물도 팔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확 꺾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파는 그런 모습 속에 수급이 일단 안 좋긴 했었고요. 거래대금 보십시오. 거래대금이 연말로 갈수록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도 가고, 외국인들은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매니저들 이제 상당히 운용을 11월 말자로 중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 그리고 개인의 유동성 최근에 이탈, 대출 규제 다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개인 대주주 양도세 물량 추정이 매도되고 있는데 매수가 상대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상당히 저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특징적인 게 있었죠. 전기차도 안 좋았지만 게임주들, 위메드가 8% 넘게 빠졌고요. 펄업이 있어도 장중 변동폭은 있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 관련주도 게임물 유형 관리에 P2E 관련해서 제재가 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도체 수출 동화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국제 반도체 제조장비 재료협회 세미죠. 세미, 여기가 올해 총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YOY로 44.7% 증가해가지고 1000억 달러가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LX 세미콘, FNS테크, 오션브리지 이런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이 같이 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래도 시장 대비 강했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이런 반도체 수출 동향 소식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시장에서 해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꼭 챙기고 한 번은 생각해 볼 뉴스를 좀 여러 가지 준비해 봤는데, 이 세 개가, 여기 내용이 결국 FOMC입니다.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썸네일에서 14일, 15일 미국 시가로 결정이 되고요. 조기 테이퍼링, 원래 월 150억 달러를 축소하기로 한 거를 300억 달러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지금 1200억 불이었으니 한 8개월 정도 할 수 있었던 거를 4개월 정도면 끝나는, 그쵸? 2분의 1로 줄이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3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또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가파른 긴축을 결국 보인다는 건 물가 지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연준은 이미 물가와 함께 사실 시장을 대응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지, 매파적인 갑자기 발언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난주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날 미국 증시가 어떤 발작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미국 정부는 인지하고 있고 연준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오히려 정점에 다다랐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다. 이런 게 미국 증시를 강하게 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NFT랑 P2E 게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게임 관련 위원회에서 이 무한도밀파 삼국지 니버스 저는 안 해봤는데요.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이 결국에는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고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게임에서 등급 분류 결정 취소가 되면서 이제 앱에서 받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임무 게임에서 퀘스트를 완수했을 때 무돌 코인이라고 지급을 하고 그 코인이 클레이 스왑에 대해서 비선등에 상징된 클레이 그죠? 클레이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결국 돈을 버는 게임이었는데 이걸 뭐 바다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좀 바다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엔 게임 이 규제의 허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P2E 게임에서 결국 이게 NFT랑도 또 연관이 될 텐데요. 이거를 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국 대세는 시프트 변화는 분명히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믹스에서 게임위원회에서 이 퇴출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오늘 게임업 중에 부작용을 했고 코스닥에 더 악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역으로 삼정 회계법인이죠. 유명한 내년 게임업계 하드는 메타버스 NFT다. 게임 산업 10대 트렌드를 통해서 게임 업계에서 메타버스 NFT 비즈니스 하루에 본격화될 거다. 오죽하면 회계 법인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있게 결국 회계 법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산으로 결국 들어오게 하는 그런 뭔가 준비 절차를 하고 있다. 그쵸?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결국 오늘의 하이라이트 FMC를 얘기할 건데요. 이게 2013년 요때 노란색 요게 그리고 2016년 이때 금리 인상을 2번인가 3번 했습니다. 자, 테이퍼링 불고 미국은 초록색 결국 테이퍼링 발표할 때는 일시적으로 빠졌었지만 결국 올랐고요. 그죠? 2014년 그리고 나스닥은 일시적으로 중간중간에 내렸지만 결국 테이퍼링 발표하고 2014년 초에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일부 하락은 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계속했었습니다. 2016년에도 물론 일시적으로 하락은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지금으로 봤을 때 이게 2017년까지의 모습, 아니 뭐 18년까지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올랐었고 한국 증시도 결국에는 긴 흐름으로 지금은 더 여기 와 있죠. 올랐지만 한국 증시는 좀 어려웠던 구간은 맞습니다. 이 구간만 봤을 때는 박스였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달러 강세로 가면은 이머징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뭐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산업 구성이 이때는 정말 다릅니다. 이때는 산업재 위주의 그죠? 산업재, 뭐 반도체 이런 쪽이었고요. 지금은 2차전지, 신재생, 미디어 엔터, 뭐 게임, 메타버스, 바이오 뭔가 성장하는 기업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많이 포진이 됐다는 겁니다. 시대와 패러다임이 변화했고요. 성장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테이퍼링 인해 훼손되는지 성장이 훼손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제목에도 달았지만 결국 테이퍼링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고 경기가 회복되는 이슈에서 필요한 부분을 미국이 집행하는 거고 이 또 가져온 게 뭐냐면 연준의 대차 대표 연준이 얼마나 돈을 풀었냐인데요. 2008년 다 아시겠지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이때 돈을 갑자기 풀었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냥 계속 늘려왔습니다. 계속 늘려왔었는데 뭐 이때 남유럽 재정위기 이런 때도 있었는데 계속 늘려왔었는데 잠깐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나고 이렇게 줄어드는 국면이 잠깐 있었어요. 이때 장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도 시장 되게 안 좋았어요. 2600까지 갔던 코스피가 1800까지 한번 빠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오고 이 자산이 진짜 돈 풀기를 엄청나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게 8조 달러입니다. 8조 달러. 8조 달러 이상 거의 9조죠. 지금 이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 그리고 그 전까지 풀었던 돈이 4조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이미 9조 달러. 이 2년 동안에 그동안에 10년 동안 풀었던 돈의 2배를
늘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2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풀었던 돈 더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파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으냐? 그쵸? 매파적으로 아무래도 긴축한다니까 매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뿌려놓은 돈이 유동성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세 지표가 이렇게 돈을 줄이고 금리 인상을 내년도 2번, 3번 이렇게 했었을 때 이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꺾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돈은 여전히 시중에 남아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0.25에서 0.5%의 미국이 내년도 금리 인상을 진짜 최악의 가정에 한 2번 정도 한다고 하면은요 1% 정도가 될 거고 이게 금리 인상을 한 23년 말 24년까지 추진하고 끝날 거라고 하는데 많이 올려야 이래서 일전 중반대에서 2%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성장주들이 정말 이 정도 금리에 예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4% 5%를 넘어갔을 때 어떤 할인율, 밸류에이션을 땡겨왔을 때 좀 뭔가 부담되는 그런 할인율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변화 성장을 보이는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디지털 경제가 가속되는 그런 모습 속에 금리 인상 시계열이 조금은 빨라진다고 한 6개월, 3개월이 빨라진다고 달라지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아까 시장을 2014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이거죠. 이 구간. 물론 국내는 어려웠었어요. 국내는 어렸었고 그땐 달러 강세 좀 나왔었는데 일시적으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테이퍼링 하겠다고 발언한 뒤 12월에 테이퍼링 선언하고 금리 인상 시작할 때도 미국의 S&P 지수는 계속 과거 발언했을 때보다 신고가를 냈다는 거.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결국에 우상향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러 강세 때문에 수급상 안 좋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1,200원 아직 못 넘었잖아. 1,170원에서 2,200원인데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미래 선반영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이 테이퍼링 긴축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긴축이긴 하지만 유동성을 봤었을 때 현재의 유동성을 봤었을 때 과거의 테이퍼링 2013년 14년인데요. 결국 테이퍼링과 같게 생각하고 뉴스의 그런 흐름들 아까 뉴스를 왜 이 부분 진짜 안 좋게 되게 보여져요. 주식을 팔라고 주식은 사지 말라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현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FOMC 그런 결과 전에 팔았다가 결과 나온 뒤에 다시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맥락을 그 과거에 막 비교 데이터 이런 거 가져와서 막 제목 달고 되게 불안한 뉴스를 최근에 FOMC 전에 항상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그쵸? 뭔가 더 기업에 집중하면은 이런 매크로 뉴스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하려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주식 투자자라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장 하락 오후장에 힘들어 하셨을 텐데 아마 이번 주 내내 아마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아까 거래대금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좀 길목이 될 수 있는 가이드가 저도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